안녕하세요. SCL은행 투자전략가 홍동희 부장입니다. 이번 주 콕 집어드릴 글로벌 마켓뷰는 벌어지는 정책 간극에서 찾는 기회입니다.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정책 간극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 벌어지는 간극이 어느 국가 간의 정책이냐라고 하면 미국과 중국의 정책 간극이라고 저희가 보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투자 기회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 좀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정책 간극이 벌어진다라는 거는 어찌 보면 경기 여건이 그만큼 좀 차별화되고 다르다라는 부분으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의 지금 현재 경기 여건이 어떤지를 좀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자료에서는 그런 부분을 좀 자세히 다루고 있고요. 저희 먼저 미국의 경기 측면에서는 지금 현재 물가, 고용, 그리고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이제 은행 관련된 이슈들을 같이 보시는 게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지난주에 4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표가 발표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헤드라인 CPI,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 지수는 4.9% 기록을 해서 2021년 4월 이후에 가장 낮은 수치가 나왔고요. 그래서 4%에 진입을 했다라는 게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표는 연준의 긴축이 중단될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 안에서 연준에 주목하고 있는 물가 지표인 이 주거비를 제외한 근원 서비스 물가, 슈퍼코어 인플레이션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이 부분 역시도 지속적으로 좀 둔화되는 모습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전주에 발표됐던 물가지표 외에 이제 고용지표를 보시게 되면 여전히 굉장히 좀 견조한 수치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실업률의 경우는 역사적으로도 가장 낮은 수준에 해당하는 3.4% 기록을 한 바가 있고요. 그리고 물가지표 안에서는 이 코어 CPI라고 하는 근원 CPI 지표가 5.5%로 여전히 연준의 목표치보다는 높은 수치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긴축 중단을 기대하더라도 인하까지 아직 좀 기대하기에는 좀 이른 시점이다라는 부분을 이런 지표를 통해서 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미국 경제 측면에서 또 가장 좀 주목받는 이슈는 미국의 이 부채 한도 협상 관련된 부분입니다. 6월 초, 그러니까 엑스데이트라고 불리는 현금이 모두 소진되는 시점이 6월 초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때까지 협상이 안 될 경우에는 미국이 기술적인 디폴트에 좀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좀 상당히 큰 상황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좀 협상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하고 그리고 여야 대표들이 지난주에 만나서 협상을 했었는데 별다른 진전은 없는 것으로 끝났고요. 이번 주에도 여전히 좀 협상이 진행되는 일정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주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5월 17일에 G7 정상회담 일정으로 해외 순방에 나서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협상에 나설 수 있는 기간이 5월 15, 16일 이 두 날짜가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 SC그룹에서는 양쪽이 지금 협상에서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게 이 정부 지출 삭감과 관련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좀 논의를 남겨두고 일단 단기적으로 일시적인 좀 부채 한도 유예에 대해서는 협의를 하면서 기술적인 디폴트는 좀 벗어나는 그런 시나리오에 대해서 무게를 가장 좀 싣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 부채 한도 유예에 대해서는 연말까지로 좀 일정이 좀 미뤄지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 단기적으로 이 부채 한도 협상, 그러니까 채무 불이행에 대한 위험을 낮출 수는 있지만 결국에 이 이슈가 영향을 미치는 거는 대규모 예산 삭감 가능성으로 좀 이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부채 한도 이슈는 결국에는 미국 경제에는 좀 부담이 되는 결론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계속 좀 경기 불확실성 요인으로 지켜봐야 된다라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국을 이제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중국은 5월에 초에 이 노동절 황금 연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얼마나 소비를 늘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많은 좀 관심이 모였었는데, 팬데믹 이전 대비해서는 이 연휴 기간에 20% 이상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떠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좀 실망감을 안겼던 부분이 있었는데 1인당 소비액은 2019년보다도 낮은 수준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리오프닝 이후에 활동량을 좀 늘리고 있고 그런 부분은 긍정적인데, 아직까지 소비는 좀 위축되어 있는 부분들도 남아있다는 걸 확인시켰다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정부 정책이 중요한데, 정책은 일단 소비 심리와 이 고용을 촉진하면서 민간 부분에 계속 심리를 살리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들이 좀 더 제시될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미국과 중국의 이런 측면의 정책 간극이 좀 벌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저희는 지금 시장 환경이 상당히 좀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방어적인 대응을 계속 가져가는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인 이 부채 한도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주식과 같은 좀 위험 자산에 대한 비중을 줄이시고, 그리고 채권의 경우는 초단기 채권보다는 이런 중장기 채권으로 만기 듀레이션을 늘려가시는 전략을 말씀드리고요. 금과 같이 좀 방어적인 이런 좀 자산에 대해서도 분산을 하시는 거에 대해서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역 측면에서는 저희가 아시아 채권 그리고 아시아 주식의 기회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정책 간극에서 기회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을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그럼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SCA은행 모바일 뱅킹 자산관리 정보 페이지 또는 영상 본문에 제공되는 링크를 통해서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